레스토랑. 오빠, 오늘 무슨 날이야? 이렇게 고급 레스토랑을 다 오고? 아주 중요한 날이지. 지선아, 우리 결혼하자. 어머, 오빠, 갑자기 뭐야? 그리고 이 예쁜 반지는 뭐야? 나 정말 감동했어. 이렇게 프로포즈 받으리라고는 상상도 못 했는데. 결혼 꼭 너랑 하고 싶었어. 우리 회사에서 만난 지도 벌써 3년이 다 돼가고, 정식으로 교제한 진 2년 다 됐고, 알면 알수록 너란 사람 정말 결혼해도 괜찮은 사람이겠더라고. 그러니 이렇게 고백하는 거야. 나랑 결혼해 줄래? 그럼 당연하지. 나도 오빠 같은 사람이랑 꼭 결혼하고 싶었어. 이렇게 근사한 프로포즈 해줘서 고마워. 친구들한테 자랑해야겠다. 애들 다 부러워할걸? 지선이 너한테 결혼하자고 하는 건데 대충 준비해선 안 되지. 받아줘서 고마워. 앞으로 든든하고 좋은 남친이 될게. 나도 현명한 아내가 될게. 우리 결혼 준비 잘해보자. 부모님께도 인사드리고. 저번에 어버이날에 아버님 어머니께 인사드리고 싶었는데 그날 하필 외부 출장이 있는 바람에 못 뵀잖아. 이제 결혼하기로 했으니까 차차 뵙고 인사드리면 되지. 근데 지선이 어머니 아버님께서 날 마음에 들어 하실지 모르겠다. 내가 영 눈에 안 차시면 어떡하지? 무슨 소리야. 오빠가 부족한 게 뭐가 있다고. 오빠 지금 살고 있는 오피스텔도 전세라며 그거 다 오빠 돈으로 했다고 하지 않았어? 회사 근처라서 전세여도 몇 억은 넘을 텐데. 회사 10년 차에 그 정도 재산 모아놨으면 최고지. 그보다 어떻게 더 잘 날 수가 있어? 그래도 그 정도는 요즘 다 한다고 하더라. 막 인스타 이런 데 보면 내 나이에 강남 아파트나 청담 고급 아파트 갖고 있는 경우도 있잖아. 차도 막 스포츠카 끌고 다니고. 그런 거 보면 주눅 든다니까. 나도 어렸을 때부터 재테크에 관심을 좀 가질 걸 그랬나 봐. 너무 저축만 하고 살아왔어. 하다못해 주식 그런 거에도 관심을 가질 걸. 에이, 그런 건 다 편집된 얘기들이고. 그런 사람이 세상에 몇이나 되겠어. 그리고 나도 오빠랑 같은 생각인걸? 물론 뭐 주식 그런 거에서 돈 몇 배로 불리면 좋겠지만 그것도 다 운에 의해 좌우되는 거잖아? 갑자기 쪽박을 차릴 수도 있는 문제고. 그렇지만 저금은 그럴 일이 없잖아. 우리 그래도 대기업 다니니까 월급 받은 걸로 차곡차곡 저축해서 재산 불려 나가자. 그러면 돼. 역시 지선이 너니 현명해. 솔직히 너 강남에 손꼽히는 아파트에 산다 해서 난 마냥 세상 물정 모르는 부잣집 딸이라고만 생각했거든. 그래서 처음에 너 이성으로도 보지 않았는데 같이 팀 프로젝트 하면서 은근히 소탈하고 절약하는 면이 있구나 해서 되게 놀랐잖아. 그 흔한 명품 가방 하나도 안 들고 다니고. 솔직히 너네 집안 정도면 그런 거 몸에 휘두르고 다녀도 누가 뭐라 하겠어. 솔직히 그래서 걱정돼. 분명 아버님 어머님 눈에는 내가 너무 평범해 보일 거고 그동안 쌓은 경력이라곤 대기업 10년 차밖에 내세울 게 없는데 그게 그렇게 큰 경력도 아니잖아. 그렇다고 집안이 빵빵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주눅이 들긴 해. 혹시 반대라도 하시면 어떡해. 무슨 소리야. 우리 부모님은 그저 내가 좋다고 하면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야. 우리 엄마도 늘 말했어. 남자 돈이나 외모, 능력보다 성격을 먼저 봐야 한다고. 결혼할 사람 고르는 거니까 평생 함께 지내도 괜찮을 사람을 봐야지 당장 눈에 보이는 거에 집착하면 안 된다고. 지난 몇 년 동안 봐온 오빠는 정말 성실하고 다정하고 바른 사람이었는걸? 솔직히 오빠가 오늘 프로포즈 안 했음 내가 했을 수도 있어. 그렇게 생각해 준다니 고맙네. 내가 앞으로 더 잘할게. 어머님 아버님께도 믿음직한 사위 되려고 노력할 거고. 나도 마찬가지지. 나도 얼른 아버님 어머님 뵙고 싶어. 분명 오빠처럼 다정하고 좋으신 분들일 것 같아. 그럼 우리 부모님 정말 좋은 분들이시지. 아마 너 보면 이쁜 딸로 대해주실걸? 우리 집에 나 혼자라 그동안 많이 적적해 하셨거든. 아무래도 아들은 무뚝뚝하니까. 그럼 내가 가서 애교도 떨고 그래야겠다. 나 분위기 메이커인 거 알지? 그럼 너 우리 회사로 이직 오고 나서 팀 분위기가 얼마나 밝아졌는데. 우리 부서에 너 안 좋아하는 사람 없을걸? 그래서 내가 너한테 더 빠진 것도 있어. 구김살도 하나 없고 밝고 쾌활해서. 같이 일하는 사람은 물론 같이 사는 사람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마구 줄 것 같아서. 그럼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성격 하나는 좋지.
부서 사람들한테도 슬슬 말해야겠다. 그동안 비밀 연애로 지내왔는데 다들 얼마나 놀랄까? 혹시 다 아는 건 아니겠지? 그런 말도 있잖아. 사내 커플은 복사기도 안다고. 그래도 우린 티 절대 안 했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싶어. 저번에 최대리가 나한테 소개팅 해보지 않겠냐고 물어보던 걸 그 정도면 눈치 못 챈 거 아니야? 그래? 우리가 그래도 처신을 잘했나 보네. 다들 깜짝 놀랄 생각하니까 은근 재밌네. 이렇게 결혼 얘기 나오니까 얼른 오빠랑 결혼하고 싶다. 그러게. 나도 우리 지선이 얼른 와이프로 맡고 싶어. 우리 이대로 행복한 부부가 되자. 그래, 오빠. 아니, 난 지금도 너무 행복한걸? 그날 밤, 집. 그래서 프로포즈를 받았다고? 야, 우리 딸 다 컸네. 벌써 결혼할 남자도 생기고. 그치? 솔직히 난 오빠가 나랑 5살이나 차이가 나서 이렇게 프로포즈 받지는 못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 아무래도 세대 차이라는 게 있으니까. 근데 되게 좋은 레스토랑에서 이렇게 이쁜 반지를 주더라고. 아유, 그러게. 되게 센스 있네. 사진 봤을 때도 나이 차이가 그렇게 느껴지지 않더라고. 아, 근데 이 반지 명품 브랜드 아니야? 돈 좀 썼겠는데 너무 무리한 건 아닌가 싶어. 그 레스토랑도 꽤 비쌌다며. 어, 나도 그 점이 좀 걸리긴 했는데 그래도 맨날 그런 것도 아니고 특별한 날에 쓰는 거니까. 그리고 대기업 10년 차인데 돈 어느 정도 모아놨겠지. 그동안 데이트할 때도 돈 때문에 갈등 일어난 적도 없었고 우리 회사 바로 앞에 오피스텔 있지. 거기 전세로 들어가서 산다고 하더라고. 그때 들었을 땐 빚도 없다고 그랬어. 차도 꽤 좋은 거 타고 다니더라고. 그 정도면 훌륭한 거 아니야? 아, 그럼 훌륭하지. 더군다나 부모님 도움 안 받고 그렇게 한 거면 정말 근면성실하게 살아온 거지. 난 딱 맘에 들어. 엄마도 나랑 같은 생각이구나. 그럼 조만간 날짜 한번 잡아볼게. 오빠 정식으로 소개해주고 싶어서. 그래. 네 아빠는 아마 서운해할지도 모르겠다. 내가 우리 지선이도 이제 결혼할 나이라고 슬슬 떠나보낼 준비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요즘 여자들 다 30대 중반에 결혼한다고 아직 지선이는 한참 남았다고 박박 우기는 거 있지? 아마 너 프로포즈 받았다 하면 마냥 기뻐하진 않을 거야. 하긴 우리 아빠가 딸바보긴 하지. 그래도 오빠 정도면 아빠 마음에 들 거야. 아빠가 제일 싫어하는 유형이 부모 백 믿고 자기는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잖아. 오빠는 그와 완전히 정반대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 그래. 아무리 대기업 10년 차여도 집 구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빚 없이 전세 집 구하고 살 정도면 말 다 했지. 우리 딸이 남편감 잘 골랐네. 엄마도 이렇게 기뻐해줘서 나도 너무 좋아. 이틀 후, 백화점. 아이, 참, 이런데 안 와도 된다니까. 나 명품백 잘 알지도 못해. 어? 굳이 이런데 돈 쓰지 말고 차라리 결혼 비용에 보태자. 아니요. 그래도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프로포즈 할 때 명품 가방 하나 정도는 같이 줬어야 한다고 하도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도 하나 사주고 싶었어. 솔직히 우리 회사 여직원들만 하더라도 명품 가방 안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없잖아. 동료들한테도 우리 결혼하는 거 알려야 되는데. 가뜩이나 나이도 어린데 좋은 가방 하나 사주지도 못하고 데려갔다고 하면 뒤에서 욕할걸? 나도 이렇게 해야 마음이 편해서 그래. 그러니까 하나 골라봐. 오빠 이 정도 능력은 돼? 설마 돈 없을까 봐 그러는 건 아니지? 아이, 그런 건 당연히 아니지. 그래도 괜찮은데. 그래도 골라봐. 오! 저기 저 가방 어때? 지선이 너한테 딱 어울릴 것 같은데. 그래? 한번 매보기라도 할까? 그래, 일단 매봐. 저기요, 저 가방 좀 한번 볼게요. 그날 저녁, 차 안. 아, 너무 쇼핑을 과하게 한 것 같은데. 그냥 가방 하나면 된다니까 옷에 신발까지 사주고. 고마워, 오빠. 나도 다음에 오빠 선물 사줘야겠다. 그럼, 나 시계 낡았는데 시계 좀 사줄 수 있어? 시계?
응. 원래 여자는 명품 가방, 남자는 시계가 가장 기본적인 예물이잖아. 친구들 보니까 좋은 시계 하나는 결혼 선물로 받더라고. 그래. 어차피 나도 오빠 선물해주고 싶었는데 시계 필요하면 시계 사줄게. 정말? 안 그래도 봐둔 게 있긴 하거든. 그래. 그럼 언제 같이 가자. 이번에 보너스 나오면 그걸로 사야겠다. 그래도 되고. 근데 말이야, 뭐 하나 물어봐도 돼? 어, 뭔데? 우리 결혼하면 어머님, 아버님께서 돈 얼마까지 지원해 주실 수 있대? 너무 노골적인가? 그래도 우리 예산 세우려면 그 정도는 알아놔야 될 것 같아서. 난 알다시피 우리 부모님은 연금 받고 생활하시는 분들이라 집에서 대주진 못할 것 같아서. 아, 그치. 나도 그 부분에 대해선 부모님께 못 여쭤봤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도와주시지 않을까 싶어. 아무래도 신혼집 구하는 게 적은 돈이 드는 건 아니니까. 그지? 혹시나 해서 물어봤어. 솔직히 집만 해주신다면야 나머진 괜찮지 뭐. 역시 능력 있으시다니깐. 아직 결정된 건 아니라서. 나도 한번 여쭤봐야 돼. 그 전에 우리 부모님이랑 같이 밥 먹는 게 어때? 우리 아빠는 아직 오빠 얼굴도 몰라서. 그럼 당연히 인사드려야지. 난 언제든 괜찮아. 그럼 이번 주 토요일 어때? 좋지. 그때 멀끔히 차려입고 나가야겠다. 그래? 근데 오빠 차 시트 바꿨어? 뭔가 달라졌다 싶었는데 색깔이 저번이랑 다르네. 어, 바꿨지. 아무래도 계속 똑같으면 질리니까. 난 그런 마인드거든. 좋은 차 하나 사서 오래 타자. 그러려면 내부랑 외관을 싹 바꿔주면 좋으니까. 그건 그래. 잘 바꿨네. 그치? 알아봐줘서 고맙네. 보통 여자들은 이런 거 잘 모르던데. 난 아빠가 하도 많이 차를 바꿔서 웬만한 건 잘 알아. 하긴 아버님 정도면 차 몇 대도 갖고 계셔도 되지. 그 정도는 아니야. 우리 집이 재벌도 아니고. 거의 재벌이나 마찬가지지. 강남에 건물 두 채 갖고 계신 거면 말 다 한 거 아니야? 우리보다 부자인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암튼 오빠, 오늘 선물 너무 고마웠어. 잘 쓸게. 정말 고마워. 별것도 아닌데 뭘. 그럼 조심히 들어가. 내일 회사에서 봐. 3일 후, 식당. 아버님,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강승윤이라고 합니다. 그래, 반갑네. 너무 반가워. 우리 지선이한테 말 많이 듣긴 했는데, 실물로 보니 더 잘생겼네. 안 그래, 여보? 그러네. 인상이 참 좋네. 우리 지선이랑 같은 부서라고? 네. 아마 다음 인사 때 과장으로 진급한다는 소문도 있어요. 그만큼 우리 부서에서 알아주는 에이스예요. 그래. 하긴 딱 일 잘하게 생겼어. 사실 난 아직 지선이 결혼하기엔 이르다고 생각했는데 자네 얼굴 보니까 왜 우리 지선이가 결혼을 빨리 해야겠다고 하는지 알겠네. 네. 제가 지선이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그러니 믿고 맡겨주세요. 그래, 우리 지선이가 좋다면야. 부모님은 공무원 생활을 하셨다고? 네. 아버지, 어머니 두 분 다 공무원 하셨어요. 지금은 연금 받아 생활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사실 저 같은 경우엔 부모님 도움 안 받고 결혼을 준비하고 싶어서요. 그래. 굳이 부담드릴 필요는 없지. 우리가 상대적으로 여유가 되니까 신혼집 정도는 우리가 구해줄게. 나머지는 둘이 모은 돈으로 할 수 있지? 요새 결혼식 한 번 했다 하면 무슨 연예인 시상식 온 것처럼 둘이 번쩍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건 별로 추천하고 싶지가 않아. 그냥 둘이 예쁜 추억으로 남을 수 있을 정도에서 준비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집 해주신다니 너무 감사하네요. 저도 모은다고 모았는데 아무래도 집 구하기엔 턱없이 모자란 수준이라. 아무래도 그렇지. 요새 집값이 너무 올랐어. 집은 우리가 해결해 줄 테니 너무 걱정 말고 결혼 준비하는 데만 신경 써. 안 그래도 우리가 신혼집으로 받은 곳이 있거든. 그렇게 빨리? 예전부터 네 아빠랑 봐왔던 곳인데 신혼집으로 딱 좋겠더라고. 위치도 너희 회사 근처야. 저희 회사 근처면 위치도 괜찮네요.
이렇게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분 덕분에 걱정 덜었어요. 뭘, 우리도 도와줄 수 있는 선에서 도와주는 건데. 하나밖에 없는 딸내미 결혼한다는데 좋은 집 한 채 정도는 해줘야 우리도 마음이 편하지. 그 밖에 도움받을 거 있으면 편하게 얘기해.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줄 테니까. 네, 감사합니다. 1시간 후, 차 안. 우리 엄마 아빠 어땠어? 엄마 아빠는 오빠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 나야 뭐 당연히 좋았지. 두 분 다 인상이 좋으시더라. 역시 능력 있고 재산 많은 분들은 인상부터 좋다니까. 나 그런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느껴지더라고. 그리고 바로 신혼집 구해주신다니 너무 감사하더라고. 사실 집 구하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 그리고 우리 회사 근처면 집값이 다른 데보다 몇 배는 더 비쌀 텐데 바로 집은 구해줄 테니 걱정 말라 하시는 거 보고 얼마나 든든하던지 내가 결혼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니까. 뭐야? 그 말은 우리 집에 돈이 많아서 나랑 결혼하기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들리네? 아니지. 그래도 이렇게 도움 주셔서 우리가 준비하기 수월하다. 이 말을 하는 거지. 진짜 그런 뜻 아닌 거 알지? 나 그렇게 속물 아니야. 그럼 나도 농담한 거야. 나도 이제 어머니 아버님께 인사드려야지. 어, 안 그래도 다음 주 주말에 어떠냐고 물어보시는데 괜찮아? 당연히 괜찮지. 그래. 그럼 약속 잡고 말해줄게. 그래. 아, 이렇게 일이 하나하나 진행돼서 얼마나 설레는지 몰라. 나도 마찬가지야. 얼른 결혼하고 싶다. 이틀 후, 전화. 오빠. 무슨 일이야? 지선아, 너 집이지? 나 오늘 휴가 냈잖아. 엄마 모시고 건강검진 다녀와야 돼서. 이제 막 다녀와서 집에 도착했는데.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오피스텔 경비 아저씨한테 연락 왔는데 가스 점검 오늘까지 안 받으면 안 된다고 하도 뭐라 하시더라고. 집에 사람도 없는데 이번에 안 받으면 내년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럼 안전상의 문제도 생길 수 있으니까. 지선이 너가 혹시 시간 되면 내 오피스텔 가서 점검하는 것만 봐주면 안 될까? 조퇴 써보려고 했는데 오늘 일이 너무 많아서. 어, 어려운 일도 아닌데 뭘. 그럼 내가 가 있을게. 그래? 고마워. 1시간 후, 오피스텔. 아, 이제 가스 점검도 다 마쳤고 하니까 이제 그만 가봐야겠다. 근데 집이 왜 이렇게 더러워? 요즘 바쁘다더니 청소할 시간도 없었나 보네. 바닥이라도 청소기 좀 돌리고 갈까? 저기요, 안에 계세요? 어? 누구지? 가스 점검 아직 안 끝났나? 누구세요? 어? 그 총각이 아니네? 누구세요? 아, 저 여기 사는 사람 여자친구인데요. 무슨 일이세요? 그래요? 저기, 월세가 3달이 벌써 밀려서요. 전화도 안 받고, 집에 찾아와도 문도 안 열어주고, 이렇게 피해 다닌다고 능사는 아니잖아요? 하다못해, 월세 낼 형편 안 되니 보증금에서 까라는 말이라도 하든가. 내가 여기 아랫집 사는데, 인기척이 들리는 것 같아서 찾아와 봤어요. 남자친구한테 월세 좀 내라고 전해주세요. 보증금도 그때 돈 별로 없다고 월세 꼬박꼬박 낼 테니 봐달라고 사정사정해서 좀 깎아줬더니만 이게 뭐야? 얼굴은 멀쩡하게 생겨갖고. 월세요? 뭐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제 남자친구는 여기 전세로 살고 있는데 다른 집이랑 착각한 거 아니에요? 전세요? 무슨 전세예요? 나 이 집밖에 세 안 내줬는데 그쪽이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 전세 아니고 월세예요. 네? 아니, 분명 나한텐 전세라고 그랬는데. 그건 내가 왜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겠고. 암튼 밀린 월세 좀 빨리빨리 내라고 좀 전해줘요. 내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데. 네, 알겠습니다. 전달해 드릴게요. 그래요. 잘 좀 부탁해요. 그래도 여자친구 말은 들겠지. 아유, 처음부터 다짜고짜 보증금 좀 가지면 안 되겠냐고 말 꺼냈을 때부터 쎄하다 싶었는데 그래도 유압 대기업 다닌다 해서 믿고 해준 건데 매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이 집이 월세라고? 아니 근데 왜 전세라고 한 거야?
그럼 나한테 거짓말한 거야? 그날 저녁 카페. 할 말이 뭐야? 오늘 휴가 내고 어머니 병원 갔다가 하루 종일 집에서 쉬고 싶다고 하더니 내가 또 보고 싶어진 거야? 그게 아니라 오빠, 내가 아까 오빠 집 가스 점검 대신해 주다가 집주인을 만났는데 말이야. 그 집주인이 밀린 월세 좀 내달라고 좀 전해달라고 하더라. 그 집 전세라고 하지 않았어? 근데 왜 월세 내란 말이 나와? 어? 집주인을 만났다고? 아이, 그 아줌마 집 앞에 찾아오지 좀 말라니까 왜 자꾸 오는 거야? 많이 놀랐지. 미안해.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 집 전세야 월세야? 아주머니 월세라고 하시던데? 사실 아줌마 말이 맞아. 그 집 월세야. 뭐? 아니 그럼 왜 거짓말을 한 거야? 나랑 사귈 때부터 전세라고 했잖아. 대체 왜? 그게 월세라고 하면 너가 나 안 만나줄까 봐.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오빠가 월세에 산다고 하면 내가 오빠를 안 좋아할 것 같아서 그랬단 거야? 그게 말이 돼? 솔직히 넌 고급 아파트에 매매로 살고 있고 너희 부모님은 강남에 건물까지 갖고 있는 마당에 나는 고작 이런 조그만 오피스텔에 살면서 월세 살고 있다고 하면 얼마나 우습게 보일까 싶어서 그랬지. 처음부터 속일 생각은 아니었어. 어떻게 말하다 보니 이렇게 된 거야. 거짓말해서 미안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무슨 그런 거짓말을 해? 대체 언제까지 숨길 작정이었어? 어차피 우리 결혼하려면 서로 재정 공개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때까지 숨기려고 그랬어? 안 그래도 나도 찝찝해서 말하려고 했어. 미안해. 그건 그렇다 치고 월세 밀린 건 뭐야? 아주머니 말론 보증금도 깎아서 들어왔는데 월세가 3개월 동안 밀렸다고 화가 잔뜩 나셨던데? 어, 그건 내가 요새 돈이 좀 모자라서. 돈이 모자라다니? 대기업 월급으로 웬만한 월세 정도는 감당할 수 있지 않아? 돈을 어디에 썼는데 그래? 야, 너 반지 사주고 가방 사주고 옷 사주고 그러느라 그랬지. 카드값이 꽤 나왔더라고. 이번에 보너스 나오니까 그때 한꺼번에 갚겠다고 말했는데도 저러네. 빨리 이사를 가든가 해야겠어. 저 아줌마 좀 이상할 것 같아. 아니 당연히 보증금도 깎았는데 월세까지 3개월 동안 안 내고 있으면 그렇지. 그리고 그동안 모아둔 돈 있다며. 나 오빠가 이렇게 월세 못 낼 정도인데 선물 사준 거면 그 선물 받지도 않았어. 오빠가 그동안 모은 돈 꽤 있다고 해서 편하게 받은 거라고. 아니 그 돈은 다 예적금에 넣어놔서 당장 빼기 어려워서 그랬지. 걱정할 정도 아니야. 아줌마랑도 내가 잘 얘기할게. 아줌마가 예민해서 그렇다니까. 넌 신경 쓸 거 없어. 내가 어떻게 신경을 안 써. 정말 빚 없는 거 맞아? 그럼 내가 무슨 빚이 있어. 그냥 잠깐 밀린 것뿐이야. 너가 자가에 살아서 그렇지. 나처럼 월세 사는 사람들은 이런 일 은근 잦아. 그러니 걱정 마. 케이크 더 먹을래? 너 이렇게 꾸덕한 케이크 좋아하잖아. 지금 케이크가 문제가 아니잖아. 정말 잠깐 밀린 것뿐인 거지? 그럼 내가 왜 거짓말을 하겠어. 걱정 붙들어 매라니까. 케이크 더 주문해 올게. 음료는 더 마실래? 아니, 괜찮아. 그럼 갔다 올게. 너무 찝찝한데. 아무렇지 않게 그동안 거짓말한 것도 그렇고 월세가 3달치나 밀려 있는 것도 그렇고 아무리 생각해도 좀 이상한데. 다음 날 회사 주차장. 어? 오빠 차 아니야? 왜 김 대리님이 오빠 차에서 나오지? 대리님, 안녕하세요. 지선 씨. 오늘은 차로 왔나 봐. 맨날 복잡하다고 지하철 타고 오더니. 아, 이거 엄마 차인데 퇴근길에 세차 좀 해달라고 부탁하셔서요. 근데 대리님, 왜 강 대리님 차에서 나오세요? 차 빌리셨어요? 어? 무슨 소리야? 이거 내 차인데? 네? 대리님 차라고요? 틀림없이 강 대리님이 저 차 운전하시는 거 봤는데? 아, 그래서 착각했구나. 강 대리가 종종 내 차 많이 빌려가. 나도 회사 왔다 갔다 하는 거 외엔 차 쓸 일이 없어서 푼돈 받고 빌려주고 있지. 은근 쏠쏠해. 요즘 차도 빌리는 시대잖아. 그럼
강 대리님이 김 대리님한테 차를 빌려간다는 말씀이시죠? 이 차는 김 대리님 거고요? 그지? 근데 왜 그렇게 놀래?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야? 아니에요. 먼저 들어가세요. 전 천천히 들어가려고요. 그래, 그럼 이따 봐.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럼 차까지 본인 차가 아니었던 거야? 아니, 왜 이런 거짓말을 하는 거지? 오피스텔에 웬 거짓말한 게 없다고 그랬는데. 직후, 휴게실. 아침부터 왜? 오빠 오늘 뭐 타고 왔어? 나? 당연히 내 차 타고 왔지. 갑자기 그건 왜 물어? 자꾸 이렇게 거짓말할래? 오빠 차 없잖아. 그 차 김 대리님 차잖아. 왜 이렇게 자꾸 거짓말을 하는 거야? 실망스럽게? 어, 아니 그걸 너가 어떻게? 그게 아니라 나도 차 살 능력 충분히 되는데 이래저래 돈이 많이 나가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냥 필요할 때마다 김 대리한테 빌렸어. 그게 다야. 속일 의도는 없었는데 너가 그 차를 되게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 차라고 거짓말을 했네. 뭐? 지금 그걸 변명이라고 하는 거야?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면 되잖아. 내가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너가 보기엔 차도 없는 능력 없는 남자로 볼까 봐 그랬지. 그런 말도 있잖아. 뚜벅이랑은 연애 안 한다고. 아니, 어제도 그렇고 대체 날 뭘로 보는 거야? 이렇게 거짓말하는 게 더 신뢰가 없어지는 거야. 처음부터 솔직하게 얘기했으면 아무 문제도 안 됐다고. 대체 왜 이래? 어제는 집 말곤 거짓말한 거 없다고 했잖아. 근데 하루도 안 돼서 이러면 어쩌잔 거야? 나 이러면 오빠 못 믿어. 미안해. 진짜 속일 생각은 없었어. 그냥 집처럼 나도 모르게 거짓말이 나온 거야. 그냥 너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그랬어. 이제 진짜 거짓말 없어. 그래도 안 그래도 차 한 대 사려고 했어. 결혼하면 필요할 테니까.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 주면 안 될까?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해놓고 그냥 넘어가 주면 안 되냐고? 오빠 같으면 그러겠어? 너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그랬다니까. 진짜 이제 다른 거짓말은 없어. 내가 하늘에 대고 맹세해. 아, 우리 엄마 두고 맹세해. 누가 그런 걸로 잘 보이고 싶어 해. 정말 다른 거짓말은 없는 거지? 만약 또 있으면 나 오빠랑 이 결혼 못 해. 난 거짓말하는 사람이 제일 싫단 말이야. 알아, 알아. 이제 진짜 거짓말 없어. 그러니까 용서해줘. 이참에 나랑 같이 차 보러 가자. 아예 새 차로 뽑아버리는 거야. 안 그래도 김대리 차 너무 낡아서 더 이상 못 타고 다니겠다 생각했었어. 마침 잘 됐지 뭐. 지선이 너가 마음에 드는 차로 골라줘. 알았지? 집에 차에 죄다 거짓말이었네. 정말 거짓말도 없단 말을 믿어도 되려나 모르겠네. 3일 후, 차 안. 웬 차야? 내가 엄마 차 끌고 간다니까. 그래도 우리 집 오는데 내가 모시고 와야지. 차 한 대 뽑았어. 어때? 마음에 들어? 요새 차를 뽑았다고? 응, 이건 진짜 내 차야. 내가 말했잖아. 차 한 대 뽑을 능력은 있다고. 그동안 나 혼자 다닐 거 생각하면 돈이 꽤 들 것 같아서 안 산 것뿐이야. 어때? 김대리 차보다 괜찮지? 그렇긴 한데, 오빠 월세는 다 갚은 거야? 이 차도 되게 비싸 보이는데? 그럼 당연히 갚았지. 그러니 걱정 마. 나도 결혼할 준비는 다 하고 너랑 결혼하자고 한 거지. 암만 월세 못 낼 정도로 거진데 너한테 결혼하자고 했겠어. 이제 다 해결됐으니까 우리 부모님이랑 밥 맛있게 먹고 잘 얘기하고 오면 돼. 그럼 그때부터 결혼 본격적으로 준비해 보자고. 아, 알았어. 오빠 믿을게. 네, 믿어도 된다니까. 근데 뭘 그렇게 바리바리 싸들고 왔어? 과일에 그 종이백은 뭐야? 꽤 무거워 보이는데? 홍삼이랑 영양제 좀 사왔어. 아무래도 요즘 환절기라 몸 상하기 쉽잖아. 역시 우리 지선이 센스하고는. 우리 부모님이 엄청 좋아하시겠다. 그랬으면 좋겠네. 나도 잘 보여야 될 텐데. 우리 지선이야 맏며느리감이지. 걱정 마. 이미 마음에 들어 하시니까. 1시간 후, 시댁. 아유, 어서 와. 차가 좀 막혔지?
아까 보니까 큰 차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더라니. 네 차야? 그새 보셨구나. 네, 저 차 뽑았어요. 이제 결혼하는데 차는 있어야죠. 역시 부잣집 딸내미는 다르네. 그럼 비싼 차를 뽑아주고. 네? 아이, 엄마. 내가 뽑았어요. 나도 그럴 능력 정도는 되지. 마? 네가 무슨 돈이 있다고? 아니, 강남에 건물 두 채나 갖고 있는 집에서 사위 될 사람 사도 안 뽑아줬단 게 말이 돼?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여보? 아직 결혼 안 해서 그런가 보지? 이제 결혼하면 어른이 알아서 좋은 차 뽑아줄까 봐. 지선아, 그렇지? 그게 무슨... 엄마 아빠는 왜 오자마자 그러세요? 지선이 당황스럽게. 지선아, 신경 쓰지 마. 뭘, 어차피 그렇게 될 텐데. 그나저나 부모님께서 신혼집을 해주신다고 그랬다고? 어, 네. 지금 알아봐 두신 아파트가 하나 있대요. 안 그래도 다음 주에 오빠랑 가보려고 했어요. 어머나, 나도 구경 가고 싶네. 거기 매매가가 얼마야? 못해도 10억은 넘겠지? 그럼 10억은 넘지. 그 돈이면 우리 빚도 다 탕감할 수 있을 텐데. 그러지 말고 저 집 일단 전세로 돌리고 남은 돈을 우리한테 주면 안 되니? 빚이요?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야. 이 양반이 말이 헛나온 거야. 그리고 그 집 말고도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도움 요청하라고 했다네. 근데 무슨 집을 전세로 돌리고 말고 해. 궁상맞게 그러지 좀 말어. 그렇지. 내 생각이 짧았네. 분명히 빚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오자마자 돈 얘기부터 꺼내는 것도 그렇고 아무래도 이상해. 이대로 진행해선 안 되겠어. 오빠, 잠깐만 얘기 좀 해. 어머님, 아버님,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아니, 곧 밥 먹을 텐데 무슨 얘기를 한다고. 여기서 얘기 좀 더 하지. 혼수는 어떻게 해올 건지도 궁금한데. 그래, 얘기는 다음에 하지. 급한 얘기야? 아, 잠깐만 얘기하고 올게요. 잠시 후, 공원. 갑자기 얘기하다 말고 무슨 얘기를 한다고? 우리 부모님 중간에 말 끊는 거 되게 싫어하시는데.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 아버님이 빚 얘기 꺼낸 건 뭐야? 신혼집 가격 정도면 빚 충분히 탕감될 수 있다고 전세로 돌리면 안 되냐는 말 뭐냐고. 어, 그게 솔직히 얘기해. 안 그러면 나 그냥 이 길로 집에 갈 거야. 그게 아니라 사실 우리 집에 빚이 좀 있어. 뭐? 빚이 있다고? 빚 없다며. 그건 내가 없는 거지. 우리 집은 있어. 아빠가 예전에 도박을 좀 했었거든. 그 빚이 자그마치 3억이었는데 내가 회사 다니면서 1억은 갚았어. 대출받아서 생활비까지 보태드리느라 그래서 좀 늦게 갚은 거야. 내 앞으로 대출받은 건 저번 달에 상환 다 끝났고 이제 도박 빚으로 남은 2억이 있는데 신혼집이 10억이면 그 정도는 충분히 갚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전세 얘기를 꺼내신 거야. 이제 이거 말고는 정말 없어. 뭐? 아니 그 중요한 말을 왜 이제야 해? 그건 오빠 빚이나 마찬가지 아니야? 오빠가 계속 갚아주고 있다며. 그렇긴 하지. 그래도 우리 결혼하면 금방 해결돼. 아버님께 말씀드리면 바로 갚아주실 거 아니야. 저번에 도움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라고 하셨으니까. 아버님께 2억은 껌값이잖아. 그럼 우리 아빠가 갚아줄 거란 생각이었던 거야? 우리 아빠가 왜 오빠네 부모님 빚을 갚아줘?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아니 가족끼리 갚아줄 수도 있지. 그리고 정 안 된다고 하시면 우리 둘 월급 합쳐서 갚으면 돼. 그동안은 나 혼자 갚느라고 오래 걸렸던 거고 너가 있으니 금방 갚겠지 뭐. 안 그래? 이거 그렇게 큰 문제 아니야. 그냥 차근차근 해 그러면. 아, 너 뭐 하는 거야? 왜 내 뺨을 때려? 그럼 내가 이 와중에 고상하게 네 얘기 듣고 있게 생겼니? 정말 해도 너무하다. 무슨 양파야? 까도 까도 계속 새로운 면이 나오게? 집이랑 차까지는 남자들 여자들한테 돈 많아 보이고 싶어하는 허세 정도 갖고 있으니까 이해하고 넘어가려 했어. 근데 집에 2억 빚이 있단 거 그것도 우리 집 돈으로 탕감하려고 하는 것까지 이해하라고?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어쩐지 월세 낼 돈도 없으면서 반지에 명품 가방까지 사주는 거 보고 돈 개념이 좀 부족한가 싶었는데 이렇게 심각할 진 몰랐네. 솔직히 얘기해봐. 우리 집 재력 보고 나한테 접근한 거지? 니네 집 빚 쉽게 갚아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니야. 나 정말 너 사랑해서 결혼하자고 한 거야. 그래서 무리하게 선물도 준 거고.
그렇지만 가족 사이에 그런 어려움 정도는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잖아. 그리고 내가 빚을 아예 안 갚은 것도 아니고 3분의 1이나 갚았는데 그 정도면 대단한 거 아니야? 대기업 10년 다니면서 1억 갚은 게 그렇게 큰 자랑은 아니지. 그것 말고 또 어떤 빚이 있는지도 모르지. 도저히 너 같은 사기꾼이랑 결혼 못하겠다. 이 결혼 여기서 끝내. 어? 아니 고작 빚이 있다고 파혼을 하자고? 너도 다른 여자랑 다를 게 없구나. 너도 남자 재력 보고 능력 보고 그런 애였어? 너도 내가 부잣집 딸이라 결혼 맘먹은 거잖아. 그리고 결혼할 때 그 정도 조건도 못 봐? 근데 말이야, 너가 결혼 상대로서 탈락된 건 네가 빚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걸 감쪽같이 숨기고 사랑 갖고 장난쳐서 그런 거야. 너가 날 정말 진지하게 생각했더라면 사귈 때 그런 얘기를 했겠지. 근데 그때부터 온갖 돈 많은 척 허세란 허세는 다 부리고 다녔잖아. 그래놓고 이제 와서 월세 낼 돈도 없고 집엔 빚까지 있다고? 그것도 그냥 빚도 아니고 도박 빚? 현관문 들어설 때부터 돈 얘기 꺼내는 것부터 이상하다 싶었어. 됐다.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얘기해서 뭐 하겠니? 어차피 진행된 것도 없으니까 여기서 끝내. 간다. 잠깐만. 이렇게 가는 게 어딨어. 내가 잘못했어, 지선아. 내가 진짜 이렇게 빌게. 그러니 나 한 번만 봐주면 안 돼? 솔직히 2억이 그렇게 큰 돈도 아니잖아. 고작 빚 있다고 우리가 헤어지는 건 너무 아쉽지 않아? 그러니까 제발 나 좀 용서해줘. 이제 진짜 없어. 너가 더 알아야 될 게 이제 진짜 없다니까. 그러니까 이 결혼 하자. 내가 2배, 3배를 잘할게. 제발 부탁이야. 너 없으면 나 죽어 정말. 똑바로 말해. 우리 집 부모님 재력이 없으면 니네 집 가족이 죽는 거겠지. 날 돈으로 봤으니 그런 말도 할 수 있는 거겠지? 난 니네 집 돈줄 댈 생각 죽어도 없다고. 그러니 빌빌대지 말고 꺼져. 회사에서도 아는 척 하지 마. 지선아, 거기 좀 서봐. 아이, 망했네. 이제 거의 다 왔는데. 아빠는 왜 그런 소리를 해갖고 일을 이렇게 만들어. 내가 그동안 얼마나 공을 들였는데. 근데 쟤는 부잣집 딸이라면서 고작 빚있는 걸로 저렇게 화르네? 자도 무리하게 사느라 할부금도 만만치 않은데 어떡하면 좋아. 미치겠네 정말. 다음날 회사 휴게실. 회사에서 아는 척 하지 말라고 분명 말했을 텐데. 너가 연락을 안 받아주는데 어떡해. 지선아, 나 진짜 반성 많이 했어. 나 여태껏 슬픈 영화 봐도 운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너랑 헤어질 생각하니까 밤새 얼마나 울었나 몰라. 지금도 봐. 이렇게 눈물 흘리는 거. 내 진심이 안 느껴지니? 나 정말 너랑 헤어지기 싫어. 거짓말한 건 정말 미안한데 그거 갖고 우리가 파혼하기엔 너무 아깝지 않아? 아까운 건 너겠지. 그리고 애초에 너가 날 돈으로 보고 접근했는데 아깝긴 뭘 아까워. 지금이라도 본심 눈치채고 관두는 게 축복인 거지. 그러니까 구질구질하게 매달리지 말고 그냥 갈 길 가. 그리고 니네 집 빚은 네가 책임져. 어디서 생판 남한테 그 빚을 감당하게 해? 알았어. 그럼 내가 어떻게든 빚 다 갚을 테니까 나랑 결혼만 해주면 안 될까? 내가 네 속내를 모를 줄 알아? 이렇게 어영부영 넘어가서 나중에 우리 집 돈 가져올 심산인 거잖아. 말끝마다 부모님이 건물 갖고 있다는 말하는 것도 거의 초면이나 다름없는데 부모님 재산부터 예비 며느리한테 물어보는 것도 이상하다 했어. 난 너같이 거지 같은 인간이랑 별로 결혼하고 싶지 않으니까 다른 데 알아봐. 물론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 그리고 이직할 거야. 그러니 그전까지 회사에서 아는 척하지 않았으면 좋겠네. 만약 이런 식으로 또 불러내면 회사에 네가 지금까지 나한테 한 짓 소문낼 테니까 그렇게 알아. 빚도 그렇게 많은데 좋은 직장이라도 붙잡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 10년 동안 사회생활 했으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야 유리한지는 너가 더 잘할 거라고 믿어. 그럼 간다. 지도너! 눈물 짜내도 소용없네. 여자들 남자 눈물에 약하다는 말 다 거짓말이었어. 이제 어떻게 마음을 돌린담. 다음날 집 앞. 뭐야, 여긴 왜 왔어? 내가 분명히 아는 척하지 말라고 그랬을 텐데. 여긴 회사는 아니잖아. 지선아, 진짜 어떻게 안 될까? 그래, 솔직하게 말할게. 처음엔 너 부잣집 딸이라는 말 듣고 혹한 거 맞아. 그땐 더 힘들었거든. 빚은 점점 많아지는데 아빠는 정신 못 차리고 또 도박하고 엄마는 아빠 말리지도 않고 집에서 맨날 뒹굴거리고. 그러니 당연히 너가 부자라니 눈 돌아갈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처음에 부자라고 과시한 거야. 그래야 너가 눈길이라도 줄 것 같아서. 그치만 사귀면서 널 정말 사랑하게 됐어. 그래서 더더욱 거짓말을 하게 된 거야. 너가 나한테 실망해서 떠날까 봐. 진짜 그게 다야. 이제 속일 것도 없고 빚도 내가 다 갚을게. 그러니까 나랑 결혼하자. 이미 나한테 넌 사기꾼이야. 네가 어떻게 말을 하든 우리 결과가 뒤바뀌진 않아. 그러니까 이제 좀 꺼져줬으면 좋겠는데. 안 그럼 경비원 부를 거야. 여기 경비 삼엄한 건 알지? 그 나이 먹고 경비원들한테서 끌려나가고 싶지 않으면 얌전히 꺼져. 이렇게 또 찾아오기만 해봐. 회사에 알리는 건 물론이고 경찰에 고소도 할 거야. 지선아, 진짜 왜 이래? 나 정말 너 없이 못 산단 말이야. 지랄하네. 이렇게 질질 짤 시간에 돈이나 갚아. 마지막에 정 완벽히 떼줘서 그건 고맙네. 그럼 간다. 오늘 이후로 아는 척하지 마. 분명히 경고했다. 지선아! 지선아! 이제 어떡하면 좋아. 정말 유일한 희망이었는데 다시 흙수저로 돌아가게 생겼네. 1년 후. 그 뒤로 저는 이직을 하게 되었고 새로운 환경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직한 직장이 집에서 좀 멀어서 근처 오피스텔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어요. 이전 회사보다 조건도 좋고 사람들도 친절해서 비록 이직한 계기는 별로였지만 이직하긴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 남친은 제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본가에 몇 번 찾아오기도 하고 다른 사람 번호로 연락까지 해왔는데요. 바로 경찰서에 스토커 신고를 했고 남편은 그 덕분에 접근금지 명령 처분을 받게 됐어요. 휴대폰 번호도 바꿨고요. 하도 세상이 흉흉하다 보니 부모님은 혹시나 전 남친이 저 해코지라도 할까 싶어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요. 제 나름대로 무술도 배우고 있고 듬직하고 착한 남자친구도 생겨서 이제 걱정을 덜 하시는 것 같아요. 새로운 남자친구는 저희 집과 비슷한 재력에 직업도 좋고 성격도 모나지 않은 아주 괜찮은 사람이에요. 아마 이대로면 결혼도 문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